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경제수학 이제 봄학기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14주차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3주차, 14주차 걸쳐서 이제 저희가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수학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그 마지막 고지 내지는 뭐 처음 가려고 했었던 목표까지 이제 저희가 다 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라그랑지 승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다소 시간을 가지고서 좀 넉넉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만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들도 있고 낯선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는 라그랑지 승수법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23장이 될 텐데요. 결국 이제 라그랑지 승수법에 대한 어떤 확장 부분을 통해서 실제 이제 응용 문제를 좀 다뤄보고 라그랑지 승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한 학기 전체 로드맵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이번 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수리적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관점을 저희가 만드는 어떤 그러한 과정 안에서 빌딩 블락이 될 수 있는 집합과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배웠고,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한 분석을 하는 도구로서 저희가 극한과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제 뭐 일부 그 경제 분석에서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서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보면 미분의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그 경제 모형을 한 틀로 이제 저희가 다루고 싶기 때문에 행렬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최적화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 중에서도 저희가 제약 조건들이 이제 주어지는 상황에서의 어, 최적화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등식 제약 하에서는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라그랑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고, 부등식 조건 하에서 이제 공부를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동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서 저희가 이제 한 학기의 전체 학습을 마치는 그런 단계에 저희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 하에서의 최적화 문제를 저희가 이제 최초에 좀 다뤘었고요. 그래서 최적화에 대한 어떤 감을 저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라그랑지 승수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라그랑지 승수법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시간에 이제 확장과 응용 파트를 좀 학습을 하면서 최적화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한번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라그랑지 승수법에 대한 공부를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쿤터커 정리와 이제 응용 부분을 살피면서 이번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라그랑지 승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약 조건이 이제 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극값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극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저희가 결국 first order 컨디션을 활용해서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이제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는 이제 보려 그러면 세컨 오더를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실제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한 이변수 함수 안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푼다고 하게 되면, 목적 함수인 f x1, x2가 있다고 할 적에 제약 조건으로서 gx1, gx2, gx1, x2라고 하는 이제 그 이변수 함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라그랑지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동원해서 한 방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라그랑지안 함수인 L, x1, x2라고 하는 것은 목적 함수와 그 다음에 목적 함수의 뒤에 결국은 라그랑지안 승수를 하나 붙여서 거기에다가 제약 조건을 부과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둘 다를 만족시키는 어떤 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라그랑지 함수를 구축하고 그걸로써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목적 함수 안에서의 어떤 극값을 찾아가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이제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승수법에서 저희가 이제 1차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따지기 위해서 라그랑지안 함수를
저희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첫 번째 변수 x1으로 미분을 한 L1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x2로 미분한 L2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승수 람다를 가지고 미분한 L 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저렇게 놓고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결국은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세 개의 식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학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가 라그랑지안 메소드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극대화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서 사실 문제를 쭉 풀어왔었는데요. 예컨대 뭐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 게 람다 앞에 꼭 마이너스 람다로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이 라그랑젠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극대화 문제에만 대응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두 개가 같은 얘기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fx라고 하는 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마이너스 fx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호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지 수학적으로는 사실 같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바라보느냐, 오른쪽에서 왼쪽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이 어디냐를 찾는다는 점에서 사실 똑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first order condition은 제약이 없는 경우에를 이제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 그 first order condition에 따라서 1차 함수가 0인 지점이 어떻게 보면 극값이 되는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이계 조건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변수 함수일 때 f 더블 프라임 x가 이제 마이너스냐 플러스이냐를 가지고서 저희가 맥시마이즈 문제냐 미니마이즈 문제냐 따지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미니마이즈 문제를 따진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제 부호만 잘 따지게 되면 사실 같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라그랑지안 승수법에 와서 이제 제약식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라그랑지안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first order condition을 둘 때에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맥시마이즈 하는 펑션 앞에다가 이제 부호를 두게 되면 결국 같은 문제를 풀게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라그랑지안 승수의 함수를 저희가 보통 관례적으로 마이너스 람다로 놓고 이제 많이 풉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이 일종의 기본 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함수의 최대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라그랑지안 승수를 이제 음수로 놓고 푸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라그랑지안 승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라그랑지안 승수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로 풀어놓고서 이제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라그랑지안 승수의 해석에 따라서 결국은 제약식이 주어지는 그 제약식의 민감도가 어떤 부호로 떨어지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호를 이제 맞추는 관점에서 결국은 맥시마이즈 문제 마이너스 람다를 놓고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부호를 저희가 맞춰주는 형태로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게 뭐 부호가 어떻습니까를 가지고 제가 묻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헷갈리지 않도록 좀 집중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좀 추가로 드리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극소화 문제라고 하여서 이것이 뭐가 달라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냐 그러면은 결국 극대 문제와 극소 문제를 나란히 이제 그 놓고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좀 익숙하게 본 세팅이죠. f의 x를 맥시마이즈 할 거고 서브젝트 to gx는 따다다 g0가 되는 어떤 그런 조건들. 결국 이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저희가 이제 일개 조건을 풀어보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저희가 각 변수를 가지고서 목적 함수와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제약식들을 갖다가 각각 미분하게 되면 그 편도함수의 비율이 람다로 유지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극소 문제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은 그 목적 함수의 부호를 뒤집어 엎어놓고 맥시마이즈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 부호에 있어서의 차이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극소 문제에서는 미니마이즈로 이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그랑지안 승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를 풀어보면 뭐 또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생산량 Q0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비용을 극소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 유사한 예제를 한 번 더 오늘 끝나기 전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미니마이즈 웨이즈 곱하기 레이버,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컨대 요구 수익률 R 곱하기 자본 K 이렇게 이제 가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코스트로서는 이제 이러한 노동과 자본의 그 사용량,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사용 대가가 지금 들어가는 상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목표 생산량 Q0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때려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ubject to F는 Q0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약식이 주어져 있고, 결국은 이 목표 생산량을 충족하는 노동과 자본의 그 믹스 안에서 결국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저희가 풀고 있습니다. 라그랑지안 방법을 저희가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솔루션인 L스타와 K스타를 당연히 얻을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러한 그 조건, 결국은 이제 Q0만큼 생산하려고 하는 조건 하에서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 외생 변수로 넘어와 있는 노동에 대한 사용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그 임금 W와 자본에 대한 그 사용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률 R을 이제 곱해 놓고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노동의 사용량이고 자본의 사용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의 사용량과 자본의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만히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목표로 하고자 하는 생산량 Q0의 어떤 제약과 그 다음에 실제 외생 변수로 주어지는 임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구 수익률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서 실제 이제 그 최적의 그 목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의 사용량 L스타와 자본의 사용량 K스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러한 변수들이 함수로서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걸 좀 더 경제학적으로 유식하게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조건부 이제 요소 함수, 예컨대 이제 컨디셔널 팩터 디맨드 펑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솔루션 자체는 사실은 전형적인 그냥 라그랑지안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제약식이 결국은 등호로 저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극소화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뭐 교과서에서도 이제 오늘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예제를 다 풀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337페이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풀어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비용 극소화 문제를 내가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문제 세팅을 지금 왼쪽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약 조건 하에서 미니마이즈 L과 K를 해라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지금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미니마이즈 된 그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극소해는 L스타, K스타, 람다 스타 이렇게 딱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L스타, K스타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디셔널은 팩터 디맨드 펑션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외생 변수들을 갖다 쭈르륵 밀어놓고 나면은 비용 함수의 어떤 그 최소화된 비용을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람다 스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한다고 하게 될 적에는 결국은 Q0가 움직이게 되면은 코스트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느냐를 갖다가 이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한계 비용 함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Q0라고 하는 것이 커지게 되면, 결국 목표로 하게 된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코스트도 같이 늘어나 줘야만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결국은 이제 지금 한계 비용 함수의 형태로서 제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주제로서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제약식이 여러 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최적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제약식이 많아진다고 하여서 뭔가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달라지거나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안 방법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결론으로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목적 함수는 사실은 이제 원래부터 하나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약식이 결국은 이제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M개의 제약
제약식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제약 조건은 결국은 펑션 G1으로부터 GM까지의 그러한 그 제약 조건들을 쭉 가지고 있을 거고 그 각각의 등식별로 이제 컨스탄트 텀들이 있으니까 C1부터 CM까지가 매칭이 되어서 쭉 등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 목적 함수를 저희가 이제 F라고 놓고 저희가 라그랑지안 함수를 만든다고 하면 결국은 그 제약식이 많아진 그 개수만큼 말하자면 뒤쪽에다가 계속 마이너스 람다 1, 람다 2, 람다 3, 람다 m까지 따다다 붙이면서 각각의 그 제약식들을 안에다가 브래킷 안에다가 밀어넣게 되면은 그것이 다수의 제약식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의 라그랑지안 함수가 될 거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구성을 한다고 해도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 것이 각각의 라그랑지안 승수 람다 1에서부터 람다 m까지의 이 식을 저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컨스탄트 C1부터 CM까지의 그 텀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람다 1이다 그러면 C1이 약간 변했을 때 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CM이 변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변하는 거에 대한 라그랑지안 승수가 이제 람다 m이 되는 격이니 결국은 각각의 제약식에 대한 어떤 그 섀도우 프라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제약식의 상수값이 약간 변했을 때 목적 함수 값들이 각각 얼마씩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다수의 제약식 하에서의 그 라그랑지안 승수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수의 제약식이 된다고 해서 뭐가 많이 구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 국사 문제를 이제 저희가 푸는 과정에서 예컨대 자본 K에 대해서 K0라고 하는 등식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걸 조건으로 저희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문제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를 제약을 결과론적으로 이제 저렇게 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요소를 좀 묶어버리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목적 함수는 그대로 미니마이즈 WL 플러스 RK 이렇게 가는 것이고 다만 이제 목표로 하는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F는 Q0로 주어지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K는 K0 결국 이제 캐피탈의 양을 묶어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는 사실은 간단해요. 왜냐면은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선택 변수 두 개 L과 K가 있고 제약식이 이제 1번이 Q0로 한 아웃풋의 그 총량, 두 번째가 이제 자본의 총량 K0라는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선택 변수 두 가지가 있고 제약식이 두 가지가 있고 그럼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라그랑지안 순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 제약식을 만족하는 변수값은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라그랑지 순수를 찾아서 그것의 프라이스를 구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문제풀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제 23-2를 저희가 한번 좀 풀어볼게요. 결국 라그랑지안 펑션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서 L과 K, 람다 1, 람다 2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되는 어떤 그 사변수 함수로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목적 함수 WL 플러스 RK가 있고, 그 다음에 람다 1의 Q0 마이너스 LK, 그 다음에 람다 2의 K0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 최소화 문제를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니까 라그랑지안 승수 앞에는 이제 지금 플러스가 붙어 있는 상황으로 이제 가면서 부호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람다 L 결국은 이제 L로서 미분을 한 것에 대한 식이 첫 번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W 마이너스 람다 1 K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K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라그랑지안 승수 함수를 미분한 그 L의 K는 R 마이너스 람다 1의 L 마이너스 람다 2 그래서 그 이 두 등식이 결국 각각 제로인 상태에서 제약식이 이제 K는 K0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상황이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Q0는 LK0가 되는 것이고 L은 Q0 오버 K0로서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 L스타는 Q0 오버 K0 나온 거 저희가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K스타는 K0라는 거는 애초에 이제 저희가 조건으로 저희가 제시를 받은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그랑지안 승수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람다 1이라고 하는 거는 W 오버 K0가 되고, 람다 2 스타라고 하는 거는 R-W의 Q0 오버 K0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해집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첫 번째 조건, 결국 아웃풋에 대한 그 라그랑지안 승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냐 그러면은 결국 임금의 수준하고 저희 초기의 자본 간의 이제 비율, 결국 이제 자본에 대한 상대 임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아웃풋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시가 되어 있는 조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캐피탈에 대한 조건이 될 텐데, 일단 그 자본의 사용량 내지 이제 자본의 사용량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R이라고 하는 텀을 일단 앞으로 이제 빼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은 저희 그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W, 그리고 이제 Q0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 아웃풋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을 임금에다 곱하고 그것을 다시 초기 자본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걸 이제 결국은 저희가 그 자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민감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구조를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경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라그랑지 승수를 가지고서 그 임팩트의 규모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그 변화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쉽게 좀 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라그랑지 승수를 이제 이러한 문제를 푼 데 있어서는 항상 그 임플리케이션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람다 2 스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자본의 어떤 사용 비용 R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다가 사실은 임금에다가 초기 자본 곱하고, 초기 그 생산량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자본의 제곱을 나눠주는 그런 텀으로서 구성이 된 건 저희가 이제 살펴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자본에 대한 그 비용 R이 만약에 이제 뒤에 있는 텀과 같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람다 2 스타는 이제 제로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 초기 자본인 K0도 사실 루트의 WQ0 오버 R 이런 형태로 이제 사실은 오히려 구해지는 그런 상황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그 캐피탈 값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로 갔었을 때 결국은 해당 그 제약을 없애버린 상황에서의 문제풀이가 되면서 결국 그 K0라고 하는 어떤 제약을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로 갔었을 때의 이 시스템 하에서의 어떤 최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식에서는 사실 이제 두 번째 제약식인 K 그 람다 2라고 한 게 이제 두 번째 제약식에 대한 민감도가 되는데, 장기로 가게 되면은 그런 거를 갖다 이제 감안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람다 2 스타 이제 제로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제약은 저희가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부호를 다시 한번 더 따지고 보게 되면 람다 2 스타가 이제 파지티브이고 K0가 결국은 그 최적 그 자본보다 더 큰 상태에선 단기의 자본이 지금 장기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되니까 지금 자본이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량을 좀 더 늘리게 되면, 외부에서는 자본량을 좀 더 늘리게 된다고 하면은 코스트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부호가 뒤집어져 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또 반대로 이제 결국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저희가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 이제 그 저희가 경제 수학을 통해서 이제 어떤 풀어내는 문제들의 목적지도 결국 이러한 식의 임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읽어내고 부호와 그 규모를 잡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에서 지금 저희가 단기로 가는 과정을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요 예제 문제를 좀 클로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 한계 비용으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코스트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단기의 최적해라고 하는 거는 Q0, K0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L스타라고 하는 걸 얻어내고 K스타라고 하는 걸 지금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목적 함수에 집어넣게 되면 결국 단기 비용 함수가 튀어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코스트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조건부 이제 요소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Q0, K0라고 하는 어떤 초기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L스타, K스타를 집어넣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단기에 대한 코스트 펑션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뭐 별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결국은 임금이라고 하는 W와 자본에 대한 요구 수익률 R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텀 보게 되면은 결국은 캐피탈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분모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 목표로 하는 그 생산량이 어딨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가변적으로 노동이 결국은 변동하면서 그 코스트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 고정비에 해당하는 그 초기 자본인 K0는 결국은 R만큼의 요구 수익률은 사용을 해야 되는 부과를 하게 되는 꼴이니까 두 번째 텀이 R의 K0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단기 비용 함수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러한 그 구조 하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감도를 알아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람다 1에 대한 그 민감도, 즉 그 처음에 최초에 이제 제시받은 Q0에 대한 일종의 라그랑지안 승수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람다 1 스타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결론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람다 2 스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자본을 변동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적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오늘 23장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정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단기에서 이제 비용을 극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본을 K는 K0라고 하는 제약식을 주고서 이제 저희가 그 일종의 미니마이즈 솔루션을 찾아요. 그러면 그 옵티멀 포인트는 L스타, K스타, 람다 1 스타, 람다 2 스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 캐피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단기 비용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단기 비용 함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목표 생산량 Q0와 초기에 그 자본량 K0를 두고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Q0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람다 1 스타,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자본의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인다우먼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K0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민감성이 람다 2 스타가 존재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결과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림자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는. 그래서 람다 2 스타 같은 경우는 K0에 대한, 말하는 초기 자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본 스톡에 대한 어떤 그 섀도우 프라이스는 람다 2 스타로서 이제 저희가 저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앞서 이제 저희가 이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과서 23장까지 하여서 이제 저희가 라그랑지안 승수법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좀 공부를 했고요. 결국 이제 등식 하에서의 최적화 문제에 대한 어떤 구조를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제 풀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외워버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손이 그 문제를 푼다라고 할 정도로 쉽게 문제가 풀릴 텐데, 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경제 문제, 경제 모형을 갖다가 들여다보는 경제학 전공자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 예제를 좀 길게 해석을 좀 하면서 임플리케이션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잠깐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저희가 이제 그 부등식 제약 하에서는 그러면 과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